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을 이용해서 연립1차 방정식, 아래에 있는 연립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첨가 계수행렬을 쓰고 그 첨가 계수행렬을 RREF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RREF 형태에서 해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첨가 계수행률부터 써볼까요? 여기 계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요. 1행은 2-3, 1-4, 5. 2행은 3, 1-3, 7, 11. 3행은 2-14, 10, -30, -2.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첨가계수행렬을 RREF로 고치셔야 돼요. 첫 번째 피벗을 선택해 볼까요? 그걸 가지고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그 아래쪽에 있는 피벗 형태의 수를 0으로 떨궈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행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2행에 더해주면 되겠죠?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 작업을 하면 2행, 3행의 첫 번째 원소가 전부 0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고쳐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나니까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하니까 당연히 그 비례상수만큼 거기에 마이너스 비례상수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0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예, 둘 중에 하나 없애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행위는 2분의 하는 분모가 있으니까 예, 3행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처음에 나오는 11을 플러스로 고쳐볼게요. 그렇다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행이 0, 11, 마이너스 9, 26, 7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3행은 전부 0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3행이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기본행 연산은 다 끝났죠.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기본행 연산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두 번째 피벗을 1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2행에다가 11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2행에다가 11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바뀌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이걸 0으로 만들 거니까 2행에다가 3을 곱해서 1행에 더할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연산도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RREF인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모든 피벗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피벗은 2로 놓고 그냥 내려왔죠. 그래서 1행에 2분의 1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행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이제 모든 피벗이 1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 형태가 첨가 계수행렬의 RREF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죠. 미지수는 하나, 둘, 셋, 넷, x1부터 x4까지 4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RREF에서 보니까 피벗은 2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피벗이 있는 거 제외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미지수는 피벗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미지수와 네 번째 미지수가 자유변수지요.
자, 그래서 자유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는 S, 하나는 T. 예,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미지수는 S라고 두고, 즉 X3가 되겠죠. X3는 S라고 두고, 네 번째 미지수 X4는 T라고 둘게요. 그렇게 하면 S와 T를 가지고 첫 번째 미지수와 두 번째 미지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 번째에다가 S를 곱하고 네 번째에는 T를 곱하고 그것을 전부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X1은 1행에서 X2는 2행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행부터 그러면 X1은 여기에 S를 곱하면 마이너스 22분의 16S 넘어가면 플러스 22분의 16S 그리고 여기에 T를 곱하면 22분의 34T 넘어가면 마이너스 22분의 34T 근데 는 오른쪽에 22분의 76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거기다 22분의 76을 더해줘야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값이 X1이 된 거지요. X2는 두 번째 행에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세 번째에다가 S, 네 번째에다 T 곱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에 S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11분의 9S 네 번째에다가 T 곱해서 넘기면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1분의 26T 는 오른쪽에는 11분의 7이 있었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11분의 7 플러스 11분의 9S 마이너스 11분의 26T 예, 이게 두 번째 미지수 X2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자유변수로 S라고 두었고 네 번째는 T라고 뒀으니까 X3는 S, X4는 T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해 X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S와 T는 자유변수였으니까 S도 실수 전체에서 T도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예,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형태지만 해가 뭐냐라는 게 문제니까 해를 이렇게 쓰셔야 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라고 끝내버리면 예, 중간 점수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가우스 자이드의 방법으로 구하려고 한다. 즉 근사값을 구하는 거죠. 근사값을 가지고 추정하려고 해요. 어디로 접근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는 근사값을 x0는 00으로 놓고 시작해서 x1, 그 다음 x2, 두 번째 근사값까지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xi-1을 가지고 그 다음 거 xi를 구하는 방법, xi의 원소를 y1, y2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가우스 자이델의 방법 하는 것은 앞에서 구한 y1이 바로 y2 구할 때 바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지요. y1은 이 개수 행렬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a11분의 마이너스 a12 x2 플러스 b1 예, 앞에 있는 그 벡터 근사값의 두 번째 원소를 먼저 갖다 쓰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여기 개수 행렬을 볼까요? a11 여기 3이죠. 3, a12, a12는 여기 마이너스 2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a12는 부호를 바꾸니까 2가 됩니다. b1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4. 그래서 y1은 3분의 2x2 플러스 4. 이전 벡터의 두 번째 성분 거기에다 2 곱하고 4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지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벡터는 x0인데 00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있는 0이 예,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해주면 3분의 2 플러스 4 예, 이렇게 해서 3분의 2 곱하기 0 플러스 4 계산하니까 3분의 4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y1을 구했습니다.
자, y2도 가우스 자이델 방법이라는 것은 a22분의 마이너스 a21 y1 플러스 b2 여기서 구한 y2가 바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 이게 가우스 자이델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구한 3분의 4가 여기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A22 여기 A22 여기 있지요. 5예요. A21 부호 바꿀 거예요. A21 2지요. 그럼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입니다. B2 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식에서 9예요. 그래서 Y2는 5분의 마이너스 2Y1 플러스 9, 즉 Y1 자리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하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5분의 19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을 계산했으니까 예, 우리 x0로부터 그 다음 거 번호를 x1이라고 줄까요? 그 다음 거니까 그렇다면 x1이라는 벡터, 즉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근사값 이것은 3분의 4, 15분의 19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지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1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x2를 구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예,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면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x2가 앞에 있는 것의 두 번째 원소니까 15분의 19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45분의 98이 됩니다. 자, 그러면 y2는 역시 앞에서 구한 이 y1을 45분의 98 여기다가 바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225분의 209가 됩니다. 예, 그래서 x2는 이걸 그대로 성분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45분의 98, 225분의 209 해서 x2는 답이 이렇게 45분의 98 그리고 225분의 209 이런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A의 역행렬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예,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것은 그 역행렬을 구할 때 왼쪽에다가 주어진 행렬 A를 쓰고 오른쪽에는 그것하고 차수가 같은 단위 행렬을 쓰고 왼쪽에 있는 A를 RREF, 즉 단위 행렬로 고쳐주면 그때 똑같은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던 단위 행렬이 바뀔 텐데 그 단위 행렬이 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예, 이 A와 I라는 단위 행렬에 똑같은 기본 행연산을 시행한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벗을 1로 주기 위해서 1행과 2행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피벗 1을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궈주면 됩니다. 1행에 3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수를 모두 0으로 떨궜어요. 자, 그 다음은 예, 똑같이 합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두 개를 0으로 떨궜으니까 그 다음 피벗을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피벗 4가 있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5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행에 4분의 5를 곱해서 3행에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2행에다가 4분의 5를 곱해서 3행에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수가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기본 행연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피벗을 보니까 2분의 43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3행에 43분의 2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피벗을 1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예, 위에 있는 그 수들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3행에다가 마이너스 22를 곱해서 2행에 더하고 3행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1행에 더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0으로 떨어지지요. 자, 그런 계산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위에 걸 0으로 떨궜으니까 그 점 피벗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 점 피벗을 찾으니까 여기가 4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1로 만들고 갈게요. 그러면 2행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행에다가 4분의 1을 곱했어요. 예, 양쪽에 다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피벗이 1로 됐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떨굴 거예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해주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니까 위에 게 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작업도 이제 다 끝났죠? 제일 위에 행까지 연산이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작업, 모든 피벗이 1로 바뀌어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다 1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A의 RREF예요. 즉, 이건 가역 행렬이니까 RREF라는 것은 단위 행렬이지요. 그래서 A를 단위 행렬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연산을 해가지고 단위 행렬도 바꿔놓은 거니까 이제 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역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를 살펴보니까 전부 86분의 1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86분의 1을 끄집어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전체의 86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 끄집어내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분모가 86이었던 것은 분자만 써주면 되고요. 예, 분모가 43이었던 것은 86분의 하는 걸 꺼냈으니까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예, 정답 처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행렬 A의 LU분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LU분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A의 REF 모양의 행렬로 바꾸시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었죠.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연산은 기본 행연산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형태만, 그리고 그것도 약간 제한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걸 사용하느냐? 위 행에다가 K배해서 그걸 아래 행에 더해주는 연산만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행을 바꾸셔도 안 돼요. 어떤 행에다가 상수 K를 곱하셔도 안 돼요. 예, 그런 거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을 사용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위 행에 K배해서 아래 행에 더해주는 연산만 사용해 볼까요? 첫 번째 피벗 1이죠.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걸 0으로 떨궈야 REF 모양이 되니까 1행에다가 3을 곱해서 2행에 더하고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1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전부 0으로 떨궜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피벗을 찾아갑니다. 4예요. 이거 여기다가 어떤 상수 곱해서 1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아래쪽 걸 0으로 떨궈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2행에 4분의 5를 곱하셔야 돼요. 그리고 3행에 더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0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0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작업만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U가 됩니다. 그래서 U는 첫 번째 행은 1, 1, 5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도 피벗이 4로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행은 연산 끝난 다음에 결과 2분의 43이 와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게 U입니다. 다른 형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U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L을 구하셔야 돼요. L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작업 들어가는 곳에 딱 가서 첫 번째 열을 이 첫 번째 피벗을 1이 되도록 그 열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미 1이 되어 있으니까 곱할 필요가 없죠. 그 결과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 세 개의 원소를 1열에다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행이 그 두 수가 0으로 떨어진 곳에 갑니다. 해서 두 번째 피벗부터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 피벗이 1이 되도록 이 열에다가 곱하기 해서 결과를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긴 4니까 4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 4분의 1을 여기도 같이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그 두 개의 원소를 이 똑같은 위치에 주면 돼요. 해서 그 두 개의 원소를 같은 위치에 이렇게 1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 그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군 곳에 가시면 돼요. 거기 있는 수를 세 번째 피벗을 1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만약에 수가 더 있었다면 차수가 높아서 그걸 마찬가지로 바꿔줬겠지요. 그런데 여긴 3차였으니까 예, 이것만 그냥 숫자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냥 1이라고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부 0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소는 모두 0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L은 100, 마이너스 310, 2, 마이너스 4분의 5, 1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L과 U를 구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셔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LU분의 해라라고 했으니까 A가 L 곱하기 U와 같다라고 식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행렬 곱하기는 결과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A는 하고 쓰시고 앞에다가 L을 쓰셔야 됩니다. LU분해니까 뒤에다가 U를 써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A가 L이라고 구한 이 행렬과 U라고 구한 이 행렬을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행렬 A를 우리 이 A의 0공간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0공간이니까 그 벡터 공간이 어떻게 된다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0공간의 의미를 알고 있죠? 예, 0공간은 AX는 0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지요. 즉 해집합,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풀기 위해서는 개수행렬 AX는 0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는 오른쪽은 동차이기 때문에 전부 0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첨가 개수행렬을 쓰고 풀어도 되겠지만 전부 0이니까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는 오른쪽은.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개수행렬 가지고 가겠습니다. 즉 A라는 행렬을 가지고 가면 되지요. 해서 A의 RREF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의 모양을 표현하시고 그 해의 모양을 가지고 그걸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스팬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똑같이 A라고 썼어요. 예. 그렇다면 A의 RREF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벗을 선택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바꿀 거예요. 1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행에 더하면 되지요. 1행에 5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지요. 1행에 2를 곱해서 4행에 더하면 되지요. 그래서 0으로 다 떨궜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세요. 2행과 3행과 4행의 모양을 볼까요? 4행은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3행은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비례하네요. 그렇다면 뭐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그래서 3행과 4행은 그냥 전부 0으로 떨구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0으로 떨구는 작업은 할 거 없이 그냥 다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벗을 1로 만들 거니까 2행에다가 17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행에 17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위에 걸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0으로 만들려면 2행에다 5를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0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연산까지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작업. 모든 피벗이 1인가 점검하시면 되고 이미 모든 피벗이 다 1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형태가 주어진 행렬 A의 RR이 F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지금 개수 행렬을 가지고 왔으니까 미지수가 모든 열, 이 5개 열이 다 미지수 열이에요. 그렇다면 미지수가 5개인데 피벗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변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피벗이 없는 열을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 열은 자유변수 S로, 네 번째 열에 해당하는 네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T로, 다섯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U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해는 여기 는 오른쪽에는 전부 0, 0, 0, 0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은 더할 필요 없으니까 곱하고 넘기기만 하면 되죠. 세 번째에다가 s를 곱하고 네 번째에 t를 곱하고 다섯 번째 u를 곱하고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행에서도 두 번째 미지수 세 번째에다 s 곱하고 네 번째에다 t 곱하고 다섯 번째에다 u 곱하고 전부 넘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는 곱하고 넘깁니다. 마이너스 17분의 11s, 마이너스 17분의 13t, 마이너스 17분의 9u 이렇게 되지요. 두 번째 미지수는 이행해서 STU를 곱하고 넘길 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였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네요. 17분의 8S 플러스 17분의 11T 플러스 17분의 5U 이렇게 바뀌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배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표현한 것처럼 자유변수가 3개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미지수는 S, 네 번째 미지수는 T, 다섯 번째 미지수는 U.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이 미지수는 전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다가 S, T, U를 각각 곱하고 넘겼지요.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는 다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17분의 11S, 마이너스 17분의 13T, 마이너스 17분의 9U가 됐고 두 번째 미지수는 STU를 곱하고 넘기니까 반대로 전부 플러스가 됐죠. 17분의 8S 플러스 17분의 11T 플러스 17분의 5U.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했습니다. 배 모양을 구했으니까 이제 0공간을 표현하시면 돼요. 0공간을 표현하려고 하면 자유변수가 3개였으니까 각각의 자유변수 S와 T와 U로 그 3개 파트로 이 벡터, 해가 되는 이 벡터 X를 분해하셔야 되지요. 자, 그러면 S에 곱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마이너스 17분의 11, 두 번째 17분의 8, 세 번째는 1, 네 번째 0, 다섯 번째 0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벡터가 S에 곱해진 거고 t에 곱해진 것은 첫 번째가 마이너스 17분의 13, 두 번째는 17분의 11, 세 번째는 0, 네 번째가 1, 다섯 번째가 0. t에는 이렇게 곱해진 거죠. u가 곱해지는 벡터는 첫 번째가 마이너스 17분의 9, 두 번째가 17분의 5, 세 번째가 0, 네 번째가 0, 다섯 번째가 1이지요. 이 벡터에 u가 곱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STU로 분해를 했어요. 이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 17분해 하는 분모가 있으니까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17분의 1을 끄집어내 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17분의 s라는 스칼라가 어떤 벡터에 곱해진 거냐? 17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주의하실 게 17분의 하고 있던 것은 분자만 쓰면 되지요. 마이너스 11과 8은. 하지만 1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17분의 1을 꺼냈으니까 17로 바꿔주셔야 되지요. 해야 이렇게 곱해야 1이 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8, 17, 00. 이게 첫 번째 벡터의 대표가 됩니다. 두 번째도 17분의 하는 걸 끄집어내면 17분의 t가 스칼라가 되고 대표는 마이너스 13, 11, 0, 17, 0 이렇게 바뀌지요. 세 번째도 17분의 u를 끄집어내면 17분의 u는 곱해지는 스칼라고 첫 번째가 마이너스 9, 두 번째가 5, 세 번째가 0, 네 번째가 0, 다섯 번째는 17로 바뀌어야 되지요. 예, 이렇게 대표가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대로 놓고 대표로 쓰셔도 되고 17분의 1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바꾼 것을 대표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0공간을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0공간은 널 A라고 썼고요. 대집합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여기 있는 대표, 이 1차 결합을 만들어주는 세 개의 1차 독립이 되는 벡터, 대표 벡터. 그것을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넣으셔야 돼요. 집합기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거기다가 스팬하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괄호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스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스팬이 없으면 안 되지요. 스팬하고 표현해 주셔야 이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생성.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답을 내면 여기까지 내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중간시험 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